안녕하세요. 2월입니다. 오늘은 내 생 최고의 복은 무엇인지 찾아보는 타로 리딩 준비했습니다. 한 번씩 나는 어떤 복을 받았을까 호기심을 갖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누구나 공평하게 복을 받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복은 어떤 복인지 같이 시작해 볼게요. 마음에 드는 카드 한 장 골라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5초 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 리딩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요, 제가 뽑고 싶어도 뽑히지 않았던 카드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천운이라고 하죠. 천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네요. 천운, 굉장히 대단한 단어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천운은 어떤 뜻이 있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카드를 살펴보면 두 카드가 연달아 눈에 띄는데요. 첫 번째 카드는 우리가 강한 바다에서 배가 침몰하는 카드, 그리고 무덤 카드가 연달아 나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천운인데 무덤과 풍 퍼지는 배가 나왔는데요. 살면서 우리는요, 예기치 못하는 사건, 사고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들은 질병으로 올 수도 있고 교통사고나 다양한 사고수로도 오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오곤 합니다. 첫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요, 큰일이 생길 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굉장히 위급한 일들이 생길 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천운으로 막아지는 운들이 많이 보여져요. 이렇게 신의 무구들도 많이 나왔지요. 신의 무구는 신의 도구이고 신을 상징해요. 이것은 신의 영역을 뜻해서 사람은 막을 수 없는 운, 그리고 상황들 뜻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첫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을 지켜주는 것을 뜻합니다. 사건, 사고가 왔을 때 무방비해서 우리는 힘듦을 겪게 되는데요. 첫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그런 불의의 사고나 힘듦에서 많이 비껴나갈 수 있는 운들이 있으시네요. 그러면 첫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이런 복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를 할까요? 보면 바보 카드가 나왔습니다. 바보 카드는요, 순수해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아마 첫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이런 복에 대해서 가치를 크게 두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살면서 죽을 뻔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가령 물에 빠져 죽거나 죽을 뻔했다거나 조금만 아차 싶었으며 큰일 날 뻔한 상황들을 말하는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도와주거나 아니면 약간 빗나가는 상황으로 우리는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시기가 아주 어렸을 때였을 수 있고요. 혹은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일이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상황들에서 천운을 받으신 것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보면 또 데빌 카드가 나왔죠. 아마 수호해주는 운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조언 카드에서는 양육자의 카드가 나왔거든요. 생명을 지켜주고 수호해주는 것은요, 정말 천운 중에 천운입니다. 조언 카드에서도 첫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을 위해 보호해주고 수호해주는 것을 뜻하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소원을 이야기할 때 다양한 소원들을 비는데요. 저는 생명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살고 있어야지 우리는 다른 무언가를 도전하고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생명도 길어 보이고요. 여러 상황에서도 건강하고 힘든 운이 오더라도 마땅히 잘 이겨내실 수 있는 분들이세요. 신의 보살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생명의 부분에서는 모든 게 좋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건강관리를 더 힘쓰시거나 이런 힘듦에서 비껴나가게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수호 혹은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한 감사함을 가지게 되면 수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신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온 카드였어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상황들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첫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뒤로 넘어져도 넘어지지 않을 분들이세요. 화이팅 하시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카드 리딩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하늘을 관장하는 신이 두 분이나 나왔고 임금님이 나왔습니다. 하늘을 관장하는 두 분과 임금님이 같이 나온 것으로 보아서 보통은 설명하기로는 남성의 일 혹은 직장의 일, 명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두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명예복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내 평판, 위신이 높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이 두 분은 하늘을 관장하는 신들이라서 활동 영역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임금님이 나오게 되면요, 우리는 공적인 상황들을 많이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일적으로 인정을 받으시거나 그리고 일을 계속 하시다 보면 찬란하게 높이 올라가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느껴지겠습니다. 혹은 내가 직장을 다니진 않아요, 프리랜서입니다 하실 때도요, 마찬가지로 주변에서 찾아주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겠습니다. 이러한 복을 두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바라볼까요? 두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 현재를 살펴보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는데요. 펜타클 우리가 네이브 카드가 나왔어요. 열심히 무언가를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계속 공부하고 견습생 카드라서 노력하고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차 카드도 같이 나왔거든요. 일적으로 열심히 하시고 발전 가능성이 많고 책임감이 강한 분들이세요. 일적인 면에서도 일을 사랑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그 복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인데요. 그러한 모습들이 참 멋져 보입니다. 지금은 아마 모든 게 폭발적으로 보여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점점 인정을 받고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조언 카드에는 어떤 카드가 나왔을까요? 우리가 보면은 꽃이 만개한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가 주는 조언의 말은 이미 모든 게 시작이 되었고 포기하지 않고 이 상황들을 잘 넘기게 된다면 꽃이 만개하듯이 활짝 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천사 카드에서는 스스로가 누구인지 기억하라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성공할 수 있고 충분히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 스스로를 믿고 전진하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예인 혹은 기업인들 보면요, 이름을 알리고 열심히 일해서 명예를 가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신문에 이름만 나도 경사가 되는데요. 이러한 명예의 운은 스타들처럼 한 번에 훅 하고 상승하곤 합니다. 연예인들도 처음에는 이름을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노력하다가 한순간에 스타가 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들의 과거 이야기를 들으면 혹독했던 시절이 있고 마음을 고생했던 순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시고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건데요. 여러분들도 현재의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하고 낙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람은 어떻게 성공할지, 언제 성공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지고 있는 성공의 에너지를 꼭 기억하시고 성공하실 수 있다고 스스로를 믿기를 바랄게요. 화이팅 하시고요. 두 번째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카드 리딩 도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 보면 만신 카드에서 우리 보면 모내기 카드가 첫 스타트로 나왔습니다. 모내기를 열심히 하고 이제 풍년이다 하고 기분 좋아 보이는 농부의 카드인데요. 우리 보통 밭농사 잘 지냈다 하면 돈농사, 명예농사보다는 바로 떠오르는 게 자식농사입니다. 자식농사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건데요. 세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자식복이 좋으신 분들이세요. 보면 칠성신과 또 이제 할머니 같이 나왔거든요. 할머니는요,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하고 후손들을 보살피고 자손을 점지하시는 분이세요.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아마 세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자손과의 인연이 많고 그 자손으로 인해서 인생이 편해지고 풍족해지실 것 같습니다. 엽전 6의 카드 또한 재물이나 사람이 넉넉한 것을 뜻하는 카드인데요. 자손으로 인해서 노후가 편안해지고 금전적으로 풍족함이 있고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돌이켜서 저희 이제 할머니의 인생을 되돌아보았는데요. 할머니의 초년운과 중년운 정말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고생이 많은 인생이었다 싶었어요.
그 시절에 먹고 입고 자는 것은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그래도 말년에 자식 보기 너무 좋으셔서 말년에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세요. 사람 인생은 그래서 계속 힘들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할머니를 보면서 말년이 정말 중요하구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유튜버 이제 박막래 할머니도요, 말년이 아주 좋으신 분이세요. 인생이 손녀로 인해서 확 변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세 번째 카드를 뽑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자식 보기 굉장히 좋고 기란이 자손 번창에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복을 세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바라볼까요? 보면 소드 4카드가 나왔습니다. 여인이 이제 칼에 찔려서 아파하는 모습인데요. 아마 자손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거나 혹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나 하나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서 키울까? 하시는 생각들이 보이시기도 하고요. 또 이제 보면 데스 카드도 연달아 나왔는데요. 자손에 대한 생각, 자식에 대한 생각이 다소 약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해서는 그렇게 행복한 복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다. 저 또한 결혼에 대한 생각, 아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이 참 많은데요. 세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자손과의 인연성이 강하고 나중에는 많은 복을 받을 테니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언 카드로는요, 쉽게 생각하라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혹은 심오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즐겁게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렵다 생각하고 힘들다 생각하면요, 우리 더 힘들어지잖아요. 쉽게 바라보고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년에 친구 같은 자식과 함께 데이트를 하고 그 자식이 내가 아플 때나 힘들 때 찾아와서 말동무도 되어주고 또 자식이 부모가 되어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세 번째 카드를 뽑으시는 분들 또한 그런 자식과의 인연이 많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식과의 데이트 혹은 쇼핑 혹은 목욕탕에서의 그림들을 많이 생각하시고 자손의 복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카드 리딩 마쳤습니다. 네 번째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은 구렁이가 첫 카드로 나왔습니다. 구렁이는 우리에게 징그럽고 무서운 존재인데요. 하지만 옛 어른들과 무속 신앙에서는 구렁이와 족제비는 업대감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업대감 구렁이는요, 재물을 불려주고 지켜주는 신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재물과 인연이 많음을 의미합니다. 구렁이와 마찬가지로 도깨비 카드도 같이 나왔죠. 도깨비도 횡재와 불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네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재물과 인연이 상당히 많으신 분들 같아요. 나중에 사업을 하시거나 독립적으로 자신의 일을 해서 돈을 불려나가실 것 같습니다. 또한 백마장군 카드도 같이 나왔는데요. 지금 직장길을 다니시다가도 나중에 본인의 일을 준비하실 것 같고요. 혹은 공무원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부동산과 주식 투자와 관련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공부를 하시고 재테크를 공부하실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백마장군은요, 스스로가 나아가고 독립적으로 진취적으로 이끌고 나아가는 장군의 카드라서요, 사업하시는 분들 혹은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보여지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물과 인연이 많은 카드들이 많이 나왔네요. 그럼 네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이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고 바라보실까요? 아마 네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이러한 커다란 부가 오기 전에 한번 커다랗게 위기 아닌 위기 같은 기회가 오실 것 같아요. 소드 5 카드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사놨던 땅이나 혹은 집의 가격이 계속 내려가다가 그래서 그걸로 슬퍼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점점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변화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니던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어서 너무 상심하시다가 모아두었던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우연하게 대박이 난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일어난 일은 굉장히 슬프고 상심이 큰 이야기들이지만 그 후에는 결실이 풍족하게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저도 남 밑에서 일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제 일을 시작했는데 처음엔 후회도 많이 했고요. 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의심도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 후에는 일이 잘 풀려서 너무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 또한 이러한 변화들 혹은 재테크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스스로의 이런 자본을 투자해서 뭔가 이렇게 번창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잘 이끌어 오신다면 커다란 부가 따라오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펜타클 10 카드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 펜타클 10 카드는 완성과 풍족함을 상징합니다. 충분히 돈에 대해서 풍족함을 가지시게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가 답답하고 힘드시더라도 좀 더 돈에 대한 공부를 하시거나 혹은 이 상황에서 이 위기를 뭔가 터닝포인트 지점으로 지혜롭게 바꾸신다면 헤쳐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로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요, 가지고 있는 능력을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가 브랜드가 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조언 카드로는 어떤 카드가 나왔을까요? 우리가 살펴보면 공정함의 카드가 나왔거든요. 저는 이 공정함의 카드를 노력으로 보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공부도 그렇고 일적인 면들을 살펴보면 노력하는 것만큼만 나와도 운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네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기회가 오면 잘 살펴보고 위기가 오더라도 좋은 터닝포인트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행복도 주고 슬픔도 주는 것이 돈인데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최고의 복으로 재물을 받으셨습니다.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면 반드시 나오는 게 재물의 영역인데요. 여러분들 중에도 열심히 돈 버시는 분들도 지금 계실 거고요. 혹은 지금 금전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믿고 스스로가 정말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시고 큰 돈을 꼭 버실 수 있을 겁니다. 힘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번째 카드 리딩 마쳤습니다. 다섯 번째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 첫 번째 카드는요. 가족들이 화목하게 밥을 같이 먹고 있는 그림입니다. 가족성이 짙은 그림이고 또 엽전사의 그림도 이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카드인데요. 다섯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가족의 화목 혹은 배우자와의 화합이 많이 보입니다. 또 징표의 카드도 나왔어요. 징표는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은 언젠가 꼭 다시 만나게 된다는 카드이고 인연을 나타내는 카드인데요. 그 인연이 이게 가족과의 그런 인연성 혹은 이성과의 인연성을 많이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을 살펴보면 좋은 배우자와의 인연이 있고 전체적으로 가족의 화합을 상징하는 카드들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이러한 카드가 등장한 걸로 보아서 여러분들의 최고의 복은 배우자와의 화합으로 보입니다. 반려자를 만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결혼의 때를 놓치시는 분들 보면 한때는 정말 결혼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러한 인연을 놓쳐서 결혼이 뒤로 많이 미뤄지는 경우를 보는데요. 여러분들은 내 생에 좋은 짝을 찾아서 오순도순 함께 여생을 같이 함께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삼도천 카드도 나왔는데요. 삼도천 카드는 죽음을 상징하는데 지금 흐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죽어서도 사랑하는 인연성과의 화합을 암시하는 흐름입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화합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인연성을 다음 생의 만남을 기약할 정도로 인연성이 강하신 분과의 만남을 의미하는데요. 반려자와 혹은 배우자와의 진한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인연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바라볼까요? 보면 이제 매지션 카드가 바로 눈에 띄는데요. 아마 다섯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매력이 많으신 분들 같고 결혼 전에 여러 연애를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연애에 있어서도 사랑을 많이 받으실 분들이세요. 근데 살펴보면 컵 7카드가 나왔죠. 우리가 컵 7카드는 환상과 환영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미래의 배우자 혹은 현실의 배우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원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크고 많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사소하지만 여러 가지들을 원하실 것 같고요.
미래를 상상하고 꿈꾸는 것은 너무나 좋지만 어쩌면 생각하시는 바와 조금 달라서 배우자와의 인연성에 있어서는 조금 내려놓게 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조언의 카드에서는 번영의 카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뒤로 미루지 말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5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영혼의 끌림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연애가 힘드셨더라도 충분히 좋은 인연을 만나서 결혼까지 가능하시니 연애가 힘드신 분들 혹은 상처받으신 분들은 연애를 그리고 결혼을 뒤로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영혼의 끌림이 있는 분과 믿고 전진하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의 평화와 화합은 너무나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주변을 살펴보면 남편과의 관계가 나이가 드실수록 많이 버거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혹은 신혼에서도부터 이제 삐걱삐걱 소리가 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인생의 이제 반쪽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5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요, 인생에서의 반쪽을 만나고 있으실 수도 있고요, 지금. 그래서 현재 만나고 계시거나 혹은 미래에서 만날 수 있으니 사랑받는 생각, 그리고 너무나 예쁜 신혼생활을 꿈꾸시고 현실로 만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5번째 카드 리딩 마쳤습니다. 네, 5번째 카드 리딩 다 마쳤습니다. 오늘 내 생 최고의 복은 무엇일지 찾아보는 타로 재밌게 보셨을까요? 재밌게 보셨으면 복채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복을 많이 받으셨어요. 지금 현재가 어렵거나 힘드신 분들 많이 힘내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올 거고 성공의 에너지가 많이 올 거라는 걸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월이었습니다.